1번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1번의 위치, 그 앞에 컴마 있습니다. 위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동사 다시 있습니다. A special bar, 목적어 다시입니다. 뒤에 있는 fitted, PP 형태로 앞에 있는 목적어 다시 A special bar 꾸며주고 있습니다. on부터 inside 가로 닫고 modifier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계속적인 용법의 관계대명사 위치 같은데, 그죠? 뒤에 조건을 보아하니 불완전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in one of these boxes라고 하는 one of these boxes가 있어요. 선행사 있습니다. 이러한 박스들 중에 하나에서, 근데 그 하나가 had 뭘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한 바를 가지고 있다. 해석도 괜찮고 연결도 괜찮고 선행사도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죠?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에 automatically가 들어가 있는 시작 주어를 보니까 the rate이야. the rate, 비율이란 뜻이고 of부터 pressing까지 가로를 닫습니다. 그럼 was가 동사고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까지만 봤더라면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인데 이상하다. ly 왔네? 그러고 2번이라고 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내로우하게 답을 접근하신 거예요. 그쵸? 뒤에 끝까지 보셔야죠. 우리는 온전까지. 이런 문장 또 뭐 있어? because랑 because of 가릴 때도 내가 끝까지 보라고 했지. 그치? 자, was 뒤에 당연히 형용사 오는 거 맞지만 그 뒤에 recorded라고 하는 was랑 대꾸를 이루는 수동의 표현인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BPP 사이에는 당연히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고 BPP는 동사기 때문에 부사 수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에 initially부터 갈게요. initially 가로 the rat, 쥐입니다. 그죠? 어떤 실험을 하는데 실험 대상이 쥐였나 봅니다. rat might press, might라는 조동사 뒤에 press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고 the bar, 목적어 보입니다. 뒤에 있는 or 그리고 그 뒤에 and가 있는데 일단 우리 병렬 구조 배웠죠. 그죠? 등위 접속사가 보였을 때는 병렬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or는요. 앞에 있는 accidentally라고 하는 부사와 simply out of curiosity라고 하는 부사를 연결해주는 or가 됩니다. 그러니까 쥐가 그 발을 우연히 혹은 호기심으로 눌렀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결과 as a consequence 연결어죠. 가로 닫습니다. and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병렬 구조 맞고요. might라고 하는 조동사로 인해서 press랑 병렬 구조 이어주려면 동사 원형의 receive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죠? 이 지문 그리고 미사고 시험범위였어요. 기억나셔야 되는 지문이에요. 그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계속이요. overtime 하고 블라블라블라 있는데 여기 컴마 찍고 자, 그리고 and가 있습니다. and 뒤에 began to press가 있어요. began to press. began 동사 있고 to press 목적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어 to press에 it이 또 목적어 다시로 왔어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가겠긴 했겠네요. The rat, 쥐는요 배웠어요. 알았어요. 배웠대. 대니아라고 하는 명사절을 말이에요. Food appeared, 음식이 나타나는구나. Whenever the bar, 그 stick, 막대기, 그 막대를 뭐 할 때마다, 누를 때마다, 막대가 눌러질 때마다 음식이 뿅 하고 튀어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 그래서 began to press, 그 막대기를 어떻게 눌렀어? purposefully, 의도적으로 눌렀어. 목적 있게 의도적으로 눌렀대. 음식이 계속 나오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처음에는 굉장히 우연하게 그리고 호기심 있게 눌렀다가 계속 막대기를 누를 때마다 음식이 나오니까 당연히 의도적으로 그 바를 누르게 되겠죠. 앞에 있는 더 바 그걸 누른 거기 때문에 당연히 it이냐 dem이냐라고 물었을 때 it이 오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네요. 그쵸? 왜 5번인지 볼게요. 얘들아 잘 봐. 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잘 봐. 여러분들 내신 유형이에요. 자, 일단은 문장 맨 앞에 동사 뒤에 ing가 붙어있는 꼴이 나왔어요. 그쵸? 이렇게 꼴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동명사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80%일 거예요. 그죠? 근데 나머지 20% 뭐로 나냐면 분사구문으로 내요. 자, 그럼 만약에 얘가 분사구문일 때 그리고 동명사 주어일 때 뭐가 문제냐?
자, 만약에 얘가 지금 분사구문으로 쓰였어. 아, 블라블라, 블라블라, 컴마 찍고 뒤에 주절에 주어 동사 왔습니다. 그쵸? 그럼 얘가 분사구문 능동의 ing로 쓰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동사라고, 주어라고 생각했어. 그럼 여기 주어라고 써봐. 아니, 쓰지 마. 이번에 내가 쓴다 쳐봐. 그럼 여기 주어야. 그럼 여기 컴마 있지. 그럼 여기에 동사 문제를 내는 거야. 뭐 골라라 아니면은 틀린 거 골라라 할 때 여기 동사를 이렇게 내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얘가 동명사 주어라고 생각하고 이 동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동사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컴마 찍고 접속사가 없어.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 동사를 앞에 있는 동명사 주어 플러스 동사랑 컴마 따위가 연결할 수 있어? 절대 없어. 그래서 이 자리에 동사 자리 올 수 없어. 그럼 뭘로 만들어야 돼? 뭘로 만들어야 돼? 여기 동사, 얘 동명사 주어로, 동명사 그 주어, 그럼 여기 동사, 얘 동사가 안 돼. 그럼 얘 동사 안 되면 당연히 동명사 주어가 될 수 없지, 얘는. 그치? 그럼 얘는 당연히 현재 분사로 분사 구문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분사 구문일 때 이 동사를 형태에 맞게 변화시키래. 어떻게 변화시켜야 돼? 동사가 아니게끔 만들어야 되지.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고, 동사를 바꿔야 돼. 동사가 아닌 걸로. ing나 pp 형태로 바꿔주셔야겠죠. 그죠? 자, 그게 지금 어떤 문제냐면 바로 이 5번 문제예요. 내가 접근해볼게. comparing. 되게 동명사 주어처럼 생겼다. 그치? result from let's 가로치세요. from let's. 자, 뒤로부터 얻은 결과물을 비교하는 것은. 자, 만약에 얘가 동명사 주어라 쳐. 따라 쓰지 마. 따라 쓰지 마세요. 주어 쓰지 마. 이거 틀렸다고 가정하에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컴페어링이 주어야. 우와, 기브스.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이니까 기브스 맞지. The positive reinforcement of food. 목적어다. for부터 가로치고 behavior 가로 닫아. with부터 those까지 가로 닫아. that부터 블라블라 rate까지 가로 닫아. 그럼 얘 이렇게 꾸며주는구나. 괜찮지? 야, 그런데 만약에 얘가 동사야. 능동의 동사 기브는 사형식인데 the positive reinforcement food. 이게 목적어 하나야. 직접 목적어 하나라고. 나머지는 다 지금 뭐야? 전명구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니까 얘는 능동의 동사가 돼서는 안 돼. 그리고 돼서도 문제인 게 뒤에 주절에 주어 동사랑 연결할 때 앞에 있는 주어 동사랑 연결할 수도 없어.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절대적으로 동사가 될 수가 없는 놈이야. 이해됐지? 그럼 얘 어떻게 바꾸라고 했어? 뒤에 봐봐. 목적어 몇 개 있어. 한 개. 사형식이 목적어 한 개 있으니까 당연히 수동에 뭐로 바꿔야 돼? 기분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완전 유형 이거 완전 내신 유형 문제야. 내신 유형 문제. 미사고는 비록 이 지문이 다른 유형으로 나왔지만 만약에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됐더라면 미사고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골라라. 이거 완전 시그니처 문제잖아. 그지? 미강고도 모두 골라라. 어법적으로 틀린 거 모두 골라라. 그럼 막 B, E, F 막 이런 거 나오고 미사고는 몇 개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쵸? 그래. 충분히 나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얘는 comparing 주어가 아닙니다. 얘는 뭐라고요? 분사 구문이라고요. 체크할게. 자, 분사 구문이니까 이제 체크해도 돼. 분사 구문이라서 여기까지 끝났어. 분사 구문이라는 comparing이 컴마 찍고 그리고 뒤에 주절에 주어, became 동사, clear 보어 그리고 뒤에 대절 나왔어. 자, 여기 있는 대절은 진주어야. 여기 앞에 있는 it은 뭐야? 가주어야. that이라는 사실이 it became clear 명확해졌습니다. 비교를 했더니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건 compare가 뒤에 있는 with라는 전치사랑 짝꿍을 이뤘어요. 그래서 comparing 체크합니다. A 리졸트가 A예요. 리졸트가 A입니다. with 뒤에 있는 도즈가 바로 뭐야? 이 리졸트라고 하는 명사 복수형을 받아준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도즈 같은 것도 만약에 어법 문제로 출제된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앞에 비교 대상이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서 여기가 대시냐 아니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치?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도주로 리절트가 복수니까 이렇게 온 겁니다. 그죠? 근데 제대로 또 명사의 수가 단순지 복순지에 따라서 대시냐 도지냐가 또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30번 갈게요. 30번에 단어 정리. unnecessary 불필요한이란 뜻이죠. 불필요한. 자, it은 당연히 가주어. 뒤에 있는 to는 진주어가 되겠네요.
to insert 삽입하다라는 뜻입니다. 끼워 넣다, sab입하다. 뒤에 to 부정사 삽입하는 것은요. It was unnecessary. 불필요했습니다. 자, 2번이요. by 플러스 ing 뭐뭐 함으로써. highlight, emphasize 뭐야? 강조함으로써. 3번에 after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4번에 unpredictable은 예측 불가능한이란 뜻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알 수 없어. 예측 불가야. 예측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5번에 identify 확인하다 혹은 식별하다란 뜻입니다. 가볼까요? 내용 좀 어렵습니다. 내용 어려워? 그래도 우린 이해해야 돼. 고2니까. 이제 곧 겨울에 수특을 할 건데 수특 지문은 더 난해한 지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푸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수특을 접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해석본을 봐서도 뭐다 잘 모르겠어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글 해석을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되게 어려운 아카데믹한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자, 갑니다. Let's return to a time. 인위치가 앞에 있는 a time 꾸며주고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해요. photographs 주어 다시, were 동사 다시, 그죠? 그리고 나머지 전명구로 비동사 뒤에 올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로를 치면 야, 우리 한번 이러한 시기로 돌아가 보자. return to 돌아가 보자. 사진이 굉장히 생생한 컬러가 있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컬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사진을 뭐라고 부르죠? 흑백 사진이라고 부르죠. 그죠? 흑백 사진. 자, 그래서 컬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사진이 있었을 때 그 시기로 우리 한번 가볼까? 자, 그 시기 동안에 사람들은 refer to 이 사진을 컬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사진을 as 그냥 뭐라고 불렀대요? 사진이라고 불렀대요. 우리 지금 방금 뭐라고 했는데? 흑백 사진이라고 했는데 rather than 흑백 사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흑백 사진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냥 그때 당시에 흑백 사진이 있었던 시기에는 과거 그 사람들은 그냥 사진이라고 불렀어요. 당연하지. 그때는 컬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치? 그냥 사진은 원래 흑백 사진이 사진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사진을 흑백이라고 붙이지 않았대요. 그럼 언제 흑백이 생긴 거야? 지금 컬러가 있기 시작할 때부터. 그죠? 그래서 컬러 사진이 생겼을 때부터 이전에 과거 사진은 흑백 사진이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인지하셨어요? 그럼 이제 내용 쫙쫙쫙 이해 가능해요. 자, 갑니다. 자, 컬러의 가능성은 did not exist래요. did not. 과거네요. 과거 그때 당시에 당연히 컬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사진이었으니까 당연히 컬러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요. 얘들아, 이거 어법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나? 컴마 찍고 so do I. 자, 이렇게 앞에 있는 긍정의 문장을 동조하는 표현의 so는 이렇게 안 쓰인다 했지?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했지? 앞에 접속사 없으면 and so로 쓴다고 했죠. 근데 얘 지금 and so로 안 쓰인 건 뭐예요? 이 접속사야. so do I의 so가 아니라 so that, 그래서라고 하는 so that이에요. 결과를 나타내는 so that입니다. 그래서 컬러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adjective 형용사란 뜻입니다. black and white라고 하는 형용사를 삽입하는 것은 불필요했습니다. 괜찮네요, 맥락? 괜찮아요. 1번 괜찮습니다. 그런데 야, 우리 한번 상상해보자. suppose 예시입니다. 가정해보자. We did include the phrase black and white. 아까 말했던 그 흑백이라고 하는 형용사 어구 있지? 그거를 우리가 포함했었다고 생각해보지. before 언제? before부터 photograph까지 줄쳐보세요. 흑백 사진이 있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컬러 포토그래피 존재 이전에, 그러니까 흑백 사진이 있었을 때를 말하는 거지. 그지? 흑백 사진이 있었던 시기에, 흑백 사진 존재 시기에, 이런 뜻입니다. 그때 당시 흑백 사진이 있었을 때 얘를 그냥 사진이 아니라 흑백이라고 정말 불렀다고 생각해보세요. 과거 그때.
그지? 과거 사람들이 사진이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흑백 사진이야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독해할 때 또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 by 플러스 ing는 해석이 뭐야? 뭐뭐 함으로써지. 어법할 때는 이거 뜻만 알면 되고 뒤에 ing 오는 것만 알면 돼. 근데 독해할 때 by 플러스 ing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풀 수 있어. by 플러스 ing는 얘들아 그냥 여러분들이 후루룩 읽고 지나가는 그런 류의 불필요한 부분이 아니야. 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왜냐면 방법이나 혹은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부분이야. 어떤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해결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치? 자, 이렇게 강조를 해. 그 현실을.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그 현실이 과연 뭘까? 과거 그때 컬러가 없었던, 그러니까 색이 없었던 그 사진을 뭐라고 부른다고? 흑백 사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현실. 흑백 사진이라는 그 현실. 그냥 그때는 사진이라고 알았는데 흑백, 진짜 현실 그대로 흑백을 붙였을 때는 그 현실을 강조하게 된대. 아, 이거 그냥 사진 아니고 흑백 사진이구나.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become conscious of current limitation, 현재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대. 그 한계가 뭔데? 다시 또 연결해. 여기 있는 다 리얼리티가 한계가 되는 거죠. 그쵸? 현재의 한계, 그 흑백 사진. 다시 말하면 뭐가 없어? 색이 없네. 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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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백.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왜 사진은 흑백이어야만 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부르게 되면 이런 한계를 인지하고 결국엔 따라서 그러므로 thus open our mind, 마음을 열게 된대요. New possibility and potential opportunity, 잠재적인 기회와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마음을 열고 조금 더 빨리 컬러가 있는 사진을 만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오, 좋아요. 자, 그 다음 계속 갈게. 아까 위에서는 예시 1번 뭐에 대한 얘기냐? 흑백 사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세계 1차 대전입니다. 세계 1차 대전. 얘는 예 2번이 되겠어요. 뭐라고요? 세계 1차 대전. 1차 세계 대전. 세계 대전이 1차, 2차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 요게 이 이름이 was given, 그 이름이 오로지 언제 이후에 부여를 받은 거냐? 바로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 휘말리고 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1차 대전이 발생하고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1차 대전 끝나고 종식이 된 다음에 2차 대전을 맞이하고 그거를 막 그 전쟁에 휘말리고 있을 때, 휘말리다라는 표현입니다. 휘말리고 있을 때 그 전의 세계대전을 1차라고 붙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흑백 사진이랑 똑같네요. 그쵸? 그때 그 당시에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다가 이후에 1차라고 이렇게 세계대전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렇죠? 자, 이 1차 대전은요, 단순히 1차 대전이 막 발생하고 있었던 시기에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냐? Great War. 그리고 조금 더 안 좋게는 The War to End All Wars.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전쟁. 겁나기네. 이렇게 얘기했대. 그치? 1차 대전이 아니라 이러한 명칭으로 이름이 불려졌대. 그런데 만약에 what if? 얘들아, 아까 위에 우리 suppose, 가정해보자라는 표현 생각나시죠? 그죠? 얘들아, 이렇게 어떤 영어 지문은 계속 풀다 보면 이런 대꾸가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위에서는 흑백 사진에 대한 예시 들어보려고 서포즈 쓴 거고요. 밑에는 세계 1차 대전에 대한 얘기를 예시로 가정해서 상상해서 반대로 생각하려고 what if 쓴 거예요. what if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이런 뜻이거든요. 얘도 뭐야? 예시를 들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죠?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 자,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위에 있는 Great War, 얘를 1차 대전이라고 지금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라면 어떨까? Such a level,
명칭, 그러한 라벨.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 라벨을 might have made. 얘들아 이거 might have pp네요.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로 해석하는 거죠. 그쵸? 조동사 have pp. 뭐뭐이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second 2차 세계 분쟁과 갈등의 가능성을 누구에게? 정부와 개인에게 예측 불가능한 현실로 만들어줬을지도 몰라? 아니겠죠. 얘들아 1차 대전이 막 지금 진행되고 있어. 근데 그냥 전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1차를 붙였어.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1차야? 그럼 2차도 있을 거고 앞으로 3차도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어때? 무섭고 두려움에 떨겠지. 그치? 그래 1차라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름을 이렇게 붙였더라면 당연히 정부와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더 큰 현실로 받아들이겠지. 그래서 4번이 맥락상 어울리지 않는 단어야. 어떻게 예측 불가능한 현실입니까? 1차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렸는데 예측 가능한 혹은 bigger 더 큰 현실 혹은 greater 더 큰 현실 이런 단어로 바꿔서 쓰시는 게 더 맞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언을 지우세요. predictable reality 얘도 나쁘진 않습니다. 맥락상 틀리지는 않았어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들아 여기 똑같은 거지. 연결해. 여기 by highlighting that reality 그지? by highlighting that reality 이 부분 뭐랑 똑같은데? 얘랑 똑같네. predictable reality 그러니까 여기 리얼리티 그 현실을 예측 가능하게끔 생각하는 거죠. 그 현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괜찮아? 5번. 그래서 우리는 become conscious of issues 그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을 인식하고 의식하게 되죠. 왜 뭐 할 때? 우리가 아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뭐라고? 1차 그치? 1차라고 그렇게 그것들을 확인하고 식별하는 순간 당연히 그걸 인식하고 의식해서 2차가 생기면 어떡하지? 3차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얘도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끝! 얘들아 독해책 꺼내보세요. 독해책 꺼내보십시오. 자, 얘들아, 여러분들 페이지로 89쪽입니다. 저번 시간에 조금 분석이 미흡했던 부분들 분석을 좀 이전 거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어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89쪽 봐주십시오. 이미 숙제로 풀려져 있어야 되는데 풀려져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일단은 같이 봅시다. 예, 숙제로 냈던 부분이라서 시간을 조금 드리기가 그러네요. 자, 일단 8번은 3점짜리인데 오답률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골랐고요. 킬러 문항입니다. 빈칸 주로 문제고. 자, 일단 빈칸이 있는 부분을 선생님 좀 확인하려고 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빈칸 먼저 봅시다. 간다. 컴마 있고 빈칸이야. 콤마 있고 빈칸이야. 근데 그 앞에 뭐 있어? despite 있네? despite 무슨 뜻인데? 뭐뭐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이 뜻을 모를까? 아니 너네 이 뜻 알아. 자 그런데 despite가 잘 들어라. despite가 그리고 in spite of 안 쓸게요. 대표적으로는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 although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이지만 사실 하늘빛이 매일 지각하고 이건 좀 안 맞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할게요. 지각하면 안 된다. 매일 지각하고 선생님한테 홍군형 나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잘 나왔어요. 이럴 때 올도나 디스파이트를 쓰는 거잖아요. 그쵸? 되게 근면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수업에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왔어요. 어때요? 상황이 좀 반대대적인 나오는 게 나오죠. 그죠? 자, 이런 despite나 although가 그런 느낌인데 일단 독해에서 despite나 although가 쓰이면 although 뒤에 있는 절과 despite 뒤에 있는 명사 덩어리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 동사가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글쓴이의 의도나 요지나 주제나 주장을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올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올도로 이끄는 문장이 3줄이나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주절이 여기쯤 나와요. 만약에 이 지문이 유형이 주제나 아니면 제목이나 주장, 요지를 묻는 문제라면 굳이 읽을 필요 없고 뒤에 있는 주절의 예만 읽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내용 일치 문제야?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거 샅샅이 읽으셔야죠. 이런 거는 빨리빨리 우리가 답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른 친구들도 얘들아 한 40초 컷이면 바로 풀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1분 이상으로 풀게 되면 뒤에 여러분들이 빈칸,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이거 풀 때 어떻게 할 거야? 얘는 뭐 2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어떤 거는 길어서 2분 30초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어. 그럼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을 단축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풀어서 답을 빨리 체크하고 내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유형에다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어 동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넘어가. 그럼 사실상 이 빈칸은 결국에는 중요한 문장이었던 거야. despite가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은 이거야. 이건 거야. 자, widespread acceptance of the free market system. 얘들아, free market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자유시장 체제가 되겠습니다. 자유시장 체제. 핵심 소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지문의 문장 맨 앞에도 free market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까? 자유시장 체제. 자유시장 체제의 이 widespread, 널리 퍼진 수용은 얘들아 이거 뭐야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자유시장 체제를 다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널리 퍼졌잖아 수용이. 괜찮지? 근데 모든 대부분의 국가가 자유시장 체제를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와야겠다. 그치? 일단 그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In most of the world. 근데 사실 좀 국어 잘하고 문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여기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네, 해볼게. 뭐 힘든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자, 이 자유시장 체제의 넓은 수용에도 불구하고 빈칸합니다. 자, 얘는 당연히 이 빈칸을 바로 서포트해주는 근거가 언급이 돼요. 바로 밑에는 빈칸 바로 밑에는 이 빈칸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언급이 된다고요. 자, 정부의 개입이 자유시장 체제라고 했는데 분명 자유인데 시장에게 자유를 부여한 게 자유시장 체계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정부의 개입이래. 누가 봐도 앞에 있는 이 자유시장 체제와 조금 반대의 거리에 있는 느낌의 단어인 거예요. 그쵸? 자유시장 체제? 근데 정부의 개입이 takes many forms.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가 보다. 자유시장 체제가 널리 퍼져 있지만 결국엔 자유라고 이름이 붙었어도 완전한 자유는 아닌가 보네. 아, 정부의 개입이 있나 보지. 어느 정도의 개입은 들어가나 보지. 연결하면 그거잖아. 그치? 그럼 그게 빈칸의 내용에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바로 빈칸 찾아서 답을 구하는 친구도 있어요. 괜찮지? 근데 난 좀 이따 찾아볼게. In most of the world. 자, 전 세계 대부분에서 capitalism, capital, 돈이죠?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요, 오늘날 as a constitute, 구성하다란 뜻이고, as는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best system,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are accepted, 수용되어지고 있대요. 아, 아까 얘기했잖아. widespread, 널리 퍼진 시스템이라고요.
자, 그 자유시장과 자본주의는요, allocating economic resources, 경제적인 자원을 할당 분배하고, 그리고 increasing economic output, 생산량, 생산, 경제적인 생산을 뭐합니까? 장려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계속요. 자, 그리고 국가는 have tried, 위에서 얘기했던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체제, 이거 말고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서 노력해 왔어. 예를 들면 뭐가 있었냐면 반대 개념, 반대의 느낌인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러시아, 북한처럼 말이야. 그렇게 다른 체계들도 적용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국가들은 have either switched, 결국에는 다 전환시켰어. 혹은 그래서 free market의 측면을 선택하거나 채택하게 되었어. 결국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그쵸? 다른 거 했다가 결국에는 자유시장 체계로 다 돌아왔다. 그래서 대부분 다 자유시장을 원하고 적용하고 있다. 내용 정리할게요. 오늘날 세계 대부분은 뭐라고? 자유시장 체제 도입, 시행. 그쵸? 근데 그게 어떻대? 보편화, 널리 퍼져 있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자유시장 체계를 선택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 체계의 이런 널리 퍼진 수용, 이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은 존재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많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ranging from 뭐뭐에서 뭐뭐에 이르기까지. 형태가 아주 다양하죠. 예를 들면 법의 제정이나 법의 집행이나 그리고 규정, 또 direct participation in the economy, 경제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대요. through entities like agency 가로 닫으세요. 모기지는 뭐냐면 담보기관이라는 뜻이야. 담보기관. 미국의 담보기관, 이런 기관처럼 미국의 담보기관처럼 그렇게 실체를 통해서,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정부가 이런저런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대요. 즉 개입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어디에? 자유시장에. 시장에 정부가 손을 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답 찾아야겠네. 1번 다시 해볼게. 시장은 rarely, 거의, are left, 뭐뭐인 상태가 되다. entirely,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다. 헉, 맞네. 그지? 자유시장 체계지만 시장이라는 놈은 어쩔 수 없어. 뭐가 들어가야 돼?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야 돼.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상태로 남겨져 있을 수는 없대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정리할게. 결국에는 보편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시장이라는 놈은 결국엔 뭐가 필요하다? 정부의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 개입이 있다. 개입이 존재하고 있다. 지금 이게 이 지문의 핵심 키워드이자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볼까? 다 볼게. 나머지도 볼게. 정부는요 주저하고 있어요. 개입하는 걸. 인터번. 얘들아 이거 크라운 콘테스트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인터번, 개입하다. 개입을 주저하고 있나요? 뭔 소리야. supply and demand란 단어 나오지도 않았어. 항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항상 균형이 맞지는 않는다. 항상 뭐뭐이지는 않다. 이거 부분 부정이에요. 뭐, 균형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부분 부정입니다. 4번 economic inequality. 경제적 불평등은 continue to get worse. 더 계속적으로 악화돼 가고 있다. competition, 경쟁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대 이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닌데.
당연히 정답 뭐야? 1번. 왜냐면 자유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유시장과 관련된 얘기로 풀어줘야 돼. 그쵸?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 선생님 여기 중간에 하우에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주제문으로 나올 때 시장의 정부 개입이 존재합니다인데 하우에버가 있으면 그럼 여기 보통 대부분 주제가 나올 때도 있지, 그치? 그러면은 주제가 반대가 되나요? 얘들아 잘 봐. 이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처럼 하우에버는 역접이에요.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가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가 플러스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우에버가 함정을 팔 수도 있어. 나머지 20%는 물론 80%는 역접의 연결어가 맞아요. 그런데 하우에버가 나머지 10, 20%는 뭘로 쓰이냐면 화제 전환으로 쓰여요. 맥락이 바뀌긴 하지만 좀 더 뭔가 구체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을 전개하거나 언급할 때 그럴 때도 하우에버가 쓰여요. 즉 내가 한번 정리해 볼게. 일단 적어봐. 이 하우에버는 왜 쓰였냐면 정부의 개입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 그 정부 개입이 형태가 어떻다고 했어? many forms. 형태가 많다고 했지. 그래서 from A라는 형태부터 to B라는 형태까지 잘잘이 지금 뭐 하고 있어? 다 지금 내가 나열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형태가 뭔지 알아? 그래서 정부 개입 중에 가장 중요한 개입 형태를 강조하고 언급하기 위해서 however를 쓴 거야. however의 역할은 그런 거야. 그러나 정부의 개입 존재는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however 쓴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정부 개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however 쓴 거라고. however가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지문으로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 시험 범위 들어가잖아요. 특히나 미사고 같은 경우에는 연결어 문제 나오잖아. 미간고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거 however 여기다 내봐. 여러분들 이거 however 선택하겠냐고. 안 하지. 그거 배점 굉장히 높을 거예요. 연결어 문제 어렵게 나면 객관식으로 나면 이렇게 나는 거야. 그지?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그 다음 어디 갈 거냐면요. 107쪽 갈게요. 107쪽. 자, 107쪽 푼 사람. 손 들어봐. 3명, 4명. 내가 선생님 같이 할게. 같이 보자. 자, 일단은 조금 하고 답을 다시 한번 보세요 라고 해줄 테니까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좀 하고 내가 힌트를 주면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뭐 이미 푼 사람은 그게 답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갑니다. 8번. 일단 얘들아, 얘가 누가 봐도 파워 디스턴스가 누가 봐도 핵심 소재네. 그쵸? 파워, 힘의 거리. 조금 더 유식하게 써볼까? 권력거리. 인도에 뭐가 있었죠? 그렇지. 똑똑한데? 카스트 제도가 있었죠? 그죠? 얘들아, 카스트 제도는 굉장히 대표적인 위계 질서, 계급을 분리시키는, 그죠? 그러한 형태의 이제 제도인데 관련이 있어서 얘기한 겁니다. 권력거리는요, 용어예요. 어떤 용어냐? 우리가 권력이라는 건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힘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이란 단어가 생긴 거고요. 자, 이 권력에 대한 불평등한 분배가 중요한 거라서 뜻을 쓰는 거예요, 얘들아. 여러분들이 뜻을 모를까봐 쓰는 게 아니라 권력에 대한 불평등한 분배가 얼마나 널리 is accepted, 누구에게? 한 문화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수용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말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권력거리래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어떤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당연하지. 당연히 인간은 불평등한 존재야.
당연히 인도 같은 카스트 제도가 있었던 곳에는 그렇게 얘기하겠지. 저기 위에 엘리트,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나 같은 낮은 사람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불평등한 걸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됐지? 근데 아닌 국가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지문이에요. 자, 그것은요, related to the degree, 어떤 정도를 연관시킬 수 있느냐. 정도라고 하는 선행사가 나오잖아? 그럼 전치사 to 씁니다. to 씁니다. to the degree. 어떤 정도로. to the degree, to 위치가 늘 이렇게 앞에 있는 degree를 꾸며요. 자, 어떤 정도냐? The less powerful members of a society. 한 문화, 한 사회 내에서 덜 권력이 있는 구성원들이 accept their inequality. 그들의 불평등을 가지고, 그지? 그 불평등을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치? 받아들이는 정도. 그리고 consider. 그것을 놓은 기준이다, 표준이야. 그 불평등을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한 거, 그냥 기본적인 것. 일반적인 거구나. 불평등은 일반적인 게 아닌데 일반적인 거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일단은 accept가 동사 1번, 그리고 consider가 동사 2번으로 병렬 구조 한 번 더 체크해 주셔야 돼요. accept, consider.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 중요한 초록색. In cultures with high acceptance of power distance. 권력거리 정도가, 수용도가 더 높대. 그러니까 정리해볼게. 위에는 권력거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권력거리 수용도가 높은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거리 수용도가 높은 문화, 즉 인도, 브라질, 그리스, 멕시코, 필리핀 이런 국가들이래요. 이런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은 are not viewed as equal. 동등한 존재. 동등함. 사람들은 동등한 존재로서 여기지 않는데 다 차이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And everyone, 모든 사람은 has clearly defined. 뭘 가지고 있는 거야? 굉장히 뚜렷하고 분명한, 그리고 할당이 딱딱 되어 있는 그러한 위치, 자신만의 위치를 사회 계급 내에서 갖고 있어요. hierarchy 체크하세요. 얘들아,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hierarchy 진짜 많이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계급, 계층, 위계 질서 이런 뜻이야. 위계 질서, 계급, 계층. 그렇군요. 권력거리 수용도는, 즉 다시 말하면 불평등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잘 받아들여요. 수용이 높다는 얘기야. 불평등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권력거리에 대한 수용도가 굉장히 낮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권력거리 수용도가 굉장히 낮은 국가들.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런 국가들에 있는 국민들은요, 뭐라고 믿느냐? 이 불평등이라는 건 사실 should be minimal. 최소화돼야 돼. 불평등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평등은 어떻게 돼야 돼요? 최소화돼야 된다. 자, 그리고 hierarchical. 그러니까 위계적이고 굉장히 계층적인, 그치? 이런 계급의 혹은 계층의 division, 구분, 분배. 이것은 사실상 뭐로 여기고 있대요? one of convenience. 편의성. 사실 계급을 구분하는 건 저기 엘리트 이 사람이랑 밑에 있는 진짜 하인, 그지? 막 이런 사람들이랑 서로 비교하고 대조해서 무시하고 이러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라고, 편의에 의해서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조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좀 머리 써서 일하는 직업이
직업군이 몇 명 있는지, 아래 뭐 이렇게 집안일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이거를 그냥 도표화시키기 위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분으로 적용해서는 안 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럼 계급 구분은 결국엔 뭐 때문에 있는 거다? 일종의 편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종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일종의 편의성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러한 문화에서 어떤 문화죠? 바로 권력거리, 권력 수용도가 굉장히 낮은 국가죠. 이런 국가에서는요, 줄칠게 more fluidity, fluid는 뭐야? 액체란 뜻이지. 액체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유동적인, 유동성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 유동성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계층 내에서 굉장히 큰 유동성을 갖고 있대. 또 있네요. 그러니까 사회 계급 내에서, 그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리저리 유동성, 왔다 갔다. 어떻게? 비교적 쉽대. 뭐 하는 게? 그 개인들이 무부업, 위로 올라오는 게 쉽네. 상승이 가능하대. 계급 상승이 가능한 거야. 계급 상승이 비교적 쉬워. 뭐만 있으면? 노력만 있으면. effort, 개인적인 노력을 근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회계급 내 뭐가 유동성이 높아. 그죠? 간다 그러면 답 찾아. 니네가 찾아봐야지. 나 선생님이 다 해줬잖아. 동훈이 몇 번 했어요? 4번 했어요? 레룩턴트랑 플렉서빌리티? 이건 맞은 것 같아. 내가 이거 레룩턴트 동훈이가 선택한 거 넣어서 해석해 볼게. Unlike cultures with a high acceptance of power distance. 그러니까 이 국가 어떤 국가냐면 여기 있는 웨어는 직접적으로 컬처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거리 수용이 굉장히 높은 국가, 그런 국가 인도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쵸? 인도와 같은 문화예요. 얘네들의 구성원들 are more 빈칸한데요. 불평등, 이퀄리티 아니야 이거.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주저해요? 아니면 기꺼이 받아들여요? 동훈아? 기꺼이 받아들이겠지, 그치? 그래서 reluctant, afraid가 아니라 기꺼이 불평등을 당연하다고,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하듯이는 결국 기꺼이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정답 1, 2번 중에 찾아야 되고, 동훈이가 있던 flexibility랑 동의어, 유의어인 mobility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위에 연결해. fluidity 줄쳐, mobility 줄쳐. 그리고 옆에 flexibility 한 번 더 써. 옆에 있지만 똑같은 뜻이야. 잘 찾았어. 시험 문제 이렇게 변형해서 나와요. flexibility.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얘들아 10분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할게요. 오늘은 좀 선생님이 어법 시간에도 그렇고 독해 시간에도 그렇고 답 체크하는 시간을 못 드렸어요 거의. 그치? 근데 그런 시간도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있다가 진도 나가고 남는 시간에 채점하면서 여러분들 오답하고 계시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숙제 검사할게요. 알겠죠? 그런 시간 좀 가질게요. 오케이. 쉬는 시간 10분 쉬는 시간, 10분까지 쉬는 시간.
국제 미입한 친구들은 해 혼자 잔소리 하더라고. 너무 안 했으니. 어법이랑 독해 둘 다 체크할 거야. 어법은 왜 같이 두 개 다 들을 거예요? 추워요? accept. 다시 갑니다. 자, 노스 아메리카의 토착유리가 그 지역의 토착 사람들과 토착민들만큼이나 똑같은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뭘 제외하고요? few lyrics. 풍속이네요. 몇 가지 풍속을 제외하고 땡스기빙. 얘들아, 땡스기빙 데이에 뭐 먹어?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먹잖아. 그치? 이런 굵직한 큰 풍속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자잘하고 작고, 그치? 이렇게 되게 많았던 그런 토착 요리들이 지금 위험에 빠진 거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ertainly, 분명히, 확실히, 정확하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지역적인 특산품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캐롤라이나의 바베큐, 유명한가 보죠, 그죠? 캐롤라이나의 바베큐가 있대요. 이런 리저널 스페셜리티가 있긴 있어요. 지역적인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나 특산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요. 특산물이나. 그래서 캐롤라이나의 바베큐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문제는 will almost certainly have 캘리포니아 토마토가 들어가 있는 소스를 뿌려 먹나 보죠. 그 지역의 바베큐 유명한데, 바베큐면 그 지역에서 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소스에 들어가 있는 토마토가 캘리포니아 거네요. 자, 그리고 루이지애나에 건보라고 하는 요리가 있는데 이것은 뭘 포함할 가능성이 크대요? 루이지애나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양식된 새우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대요. 자, 그럼 이 예시를 지금 봐봐. 앞에 토착 요리는 지금 불행한 운명에 처해 있다. 뭐 이런 땡스기빙 데이에 터키 먹는 굵직한 이런 풍속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토착 요리가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진 느낌이죠. 그래서 얘는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느낌인 거고, 즉 다시 말하면 간다. 지역 특산물이 아닌, 특산물이면 특산물 요리, 뭐 특정한 요리가 있지만 근데 그 안에 다른 지역의 농산물이나 물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바베큐, 여기에 토마토, 다른 지역의 토마토 쓰고 있죠, 그쵸? 소스에 들어가 있는 토마토 다른 지역 거예요. 또요? 건보, 루이지애나 거 아니에요. 어디 거예요? 인도네시아 새우. 얘네들 다 다른 지역 거네요. 그렇죠? 계속 가볼까요? if,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것들 중 어느 하나가 쇼업, 패스트푸드 메뉴에 있다 쳐보래. 근데 그 패스트푸드 메뉴에 들어가 있는 그 음식이 뭐가 첨가돼 있냐면 엄청나게 많은 지방과 액상가당이 첨가돼 있대. 그러니까 얘들아, 특산물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토착 요리, 그치? 베트남 쌀국수 우리나라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 베트남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 어디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 태국 요리 우리 여기 체인점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 진짜 태국 가서 먹는 게 맛있어? 진짜 태국 가서 먹는 게 맛있어? 그래서 거기는 막 고수해, 향이 엄청나 세잖아, 그치? 근데 여기 우리 프랜차이즈는 어때? 우리 입맛에 맞게 한 거잖아. 그럼 봐봐, 그럼 진짜 토착 요리는 사실상 진짜 토착 요리를 살리려면 진짜 고수 팍팍 넣고 향 엄청나게 진하게 해가지고 먹는 게 맞아. 근데 어때? 우리 입맛에 맞게 패스트푸드 메뉴 이런 데 가면 어때? 뭔가 더 첨가돼 있어. 더 우리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뭔가가 더 첨가돼 있어. 그러면 그게 토착 요리인지 알아? 몰라? 몰라. 토착 요리에 관련된 그 재료가 들어가 있거나 우리 뭐 특산품이 들어가 있어도 결국엔 우리 입맛에 맞게 뭐 어떻게 된 거야? 변질되거나 변형되잖아.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토착 요리는 토착 요리만의 어떤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갖다가 끼워 넣거나 지역 특산물이면 특산물답게 토착 요리답게 뭔가 그 기준이 있고 계속 유지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지역의 음식들을 자꾸 써.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런 패스트푸드 메뉴에도 막 들어가가지고 액상과당이랑 막 지방을 더 팍팍 넣어가지고 우리 입맛을 더, 그지? 우리 입맛을 더 맞게끔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콜옵션이 되는 거야. 그래서 토착 요리가 unfortunate, 그치? 불행한 운명에 처했다고 말하는 거. 근데 콜옵션은 좀 너무 심했고 부패한 걸 우리가 먹을 수는 없고요, 그죠? 약간 토착 요리에 대한 변형이라고 할까요? 토착 요리의 변형 정도로 해석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seem unable to discern, 우리의 이 토착 요리를 식별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러한 변형을, 토착 요리가 변형됐고 변질됐고, 그치? 이런 변질을 저항하지 못합니다. 왜? 맛있으니까. 계속요. We have yet to, 우리는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입니다. Come up with, 뭐뭐를 내놓다, 떠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를 내놓다, 떠올리다. 아, 뭔가 강력한 일반화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어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화된 기준. 뭐를 위한? 볼 토착 요리. 볼 전통 혹은 토착 요리를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고. 선생님 근데 일반화된 기준이 꼭 왜 필요한데요? 뒤에 나오네. for 뭐를 위해서? Savoring and sensibly consuming what our land. 우리의 땅에서 났고 우리 이 지역에서 났고 우리 이 지역 기후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음식을 굉장히 현명하게 소비하고 섭취하고 그리고 맛을 봐야 되는데 그치?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그걸 내놓기 어려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얘기하죠? 그럼 옆에도 정리해. 아, 그러면 전통 얘기했던 것처럼 토착 요리, 그지? 이런 방식에 관련된 뭐가 없어? 일반화된 기준이 없네. 기준 확립이 미흡하네. 이렇게 예쁘게 써볼까 그러면? 전통 요리 방식 관련하여 일반화된 기준 확립이 미흡하다. 그치? 자, 이러한 기준도 확립이 미흡한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더 악화됐어. 마이너스. 더 인스테드 대신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바로 패드 다이어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데 보면 어때요? 잠깐만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식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물론 건강에 좋다고 나오는 것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야식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패드는 유행인데 어떤 유행이냐면 일시적으로 유행했다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야. 일시적 유행입니다. 아, 그렇구나. 일시적 유행 식단. 생겨나. 이런 일시적 유행 식단이 결국엔 우리 서점과 우리 뱃속을 채우게 되죠. 어때 지금? 굉장히 토착 요리가 설 자리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9명 중 10명 중 9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 자, 이런 상황을 데니아라고 하는 증거로 얘기하고 있대. 우리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완전히 전적으로 우리의 분별력, 이성을 잃어버렸다. 그럼 연결해서 우리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건데 결과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그럼 이 지문에 대한 결과는 뭐냐? 정리할게. 토착 요리. 그러니까 지역 특색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지금 우리 가치관이 어때? 이 토착 요리에 대한 가치관? 분별력이 없어. 무분별해. 왜? 막 다른 지역 거 쓰고 무분별함. 미안해. 말 안 하면서 쓰니까. 다른 지역 거 막 가미해서 쓰고. 그치? 그리고 뭔가 일반화된 토착 요리만의 기준을 확립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심지어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식단이나 돌아다니고 있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엔 정답은 4번이고 완전하게 혼란스러워. About our distinctive 별표. distinctive가 바로 peculiar 이런 뜻이야. peculiar 무슨 뜻인데? 독특한, 특이한, 특별한, 특유의 그러한 음식의 정체성. 이거 뭐에 대한 얘기야? 토착 요리에 대한 얘기죠. 토착 요리, 우리의 이런 독특하고 특유한 음식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하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혼란을 겪고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이런 뜻입니다. 근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지금 혼란에 빠졌다. 토착 요리에 대해서 혼란에 빠졌다. 근거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 농산물 씁니다. 두 번째는요. 토착 요리에 대한 일반화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요. 일시적 유행 식단.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토착 요리가 자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괜찮죠?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20쪽으로 갈게요. 120쪽. 조금 내가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답하고 풀 수 있어서 그치? 내 도움이 필요한 것들의 지문을 해주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조금 어려운 것만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 어려운 거 하는 게 맞지. 자, 푼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푼 사람 하나, 둘, 셋. 이거는 좀 없네. 이거 좀 풀어볼까요? 한 2분 정도 줄게요. 2분. 푼 친구들도 있으니까 푼 친구들은 다시 한번 지문을 봐주세요. 풀어볼게요. 물어볼 거야. 자, 갑시다. 제시되어 있는 단어는 크게 어려운 단어 없을 것 같아요. perception? 인식이란 뜻입니다, 인식. 그죠? 뭐 얘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니까.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One of the companies I work with.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gets thousands of calls. 수천 콜을 받는데 매일. 어디로? 고객 지원센터로. 때때로 그리고 종종. 지금 얘들아 부사가 달라 느낌이. 그치? 때때로는 50%, 종종은 한 7, 80%. 때때로 고객들의 문제가 즉시 해결. 고객 문제 즉시 해결. 뭐 한 50% 정도는 전화 왔을 때 바로 즉시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종종 한 7, 80%는 서비스 직원이 has to look into 뭔가 좀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콜백을 해줘야 돼.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때? 결국에 고객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거죠. 두 가지 경우네요. 하나는 전화를 했을 때 고객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경우, 나머지 하나는 고객 문제 해결이 조금 지체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좋습니다. When the company subsequently subsequently 줄쳐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야. 근데 몰라 친구들이 이후에 나중에 후에 그래서 보통 later 있지 later L-A-T-E-R 그걸로 이거를 패러프레이징해서 내신 문제 유형에 많이 나오더라고. 바꿔서 자 회사가 그 이후에 나중에 이렇게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나중에 조사를 해 서베이를 해 고객들에게 뭐라고? To see how satisfied they had been with the support center. 고객들한테 야 니네 얼마나 만족하냐? 고객 지원센터의 그 응대 방식에 얼마나 만족하냐라고 이제 서베이를 합니다. 자, 근데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웠대요. 흥미로운이란 뜻이에요. Curious, intrigue, 흥미로운. 볼게요. 자, 결과를 얘기하는 부분은 진짜 너무 중요해. 의학에서, 그치? 실험이나 연구를 나타낼 때도 연구 실험 그런 지문에서도 result라는 단어 그리고 find that, recover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 그치? 다 뭔가 찾고 발견하는 단어들. 자, 58%의 고객들 whose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 discover 얘들아 recover가 아니라 discover. 선생님 잘못 얘기했어, 그치? discover, find that. 자, 뭐뭐의니까 이렇게 꾸며줘야지. problem, 주어, 그리고 had been solved, right away, 즉시. 그럼 어디까지? 그 다음 큰 동사가 나오기 직전까지 가로를 닫아줘야지, 그치? 자, 문제가, 고객들의 문제가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sometimes 즉시 해결되었던 그런 고객들의 58%. 과반수 이상이네, 이거. 50% 이상이잖아. 그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기억했냐면 그들의 전화 응대가 굉장히 빨랐다. 매우 빠르게 응대됐고 즉시 응대됐다고 대답을 했대.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 번 또 해볼게. 자, 문제가 즉시 해결된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화 응대가 굉장히 빨랐다. quickly 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죠? 58% 이상이 58%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으니까 58%. 그지? 다수라고 해도 돼. 50 이상이니까. 자, 반면에 오로지 4%만이 너무 길었어 라고 대답을 했대요. 한편 of those customers whose 예약 customers 꿈입니다. 이번에는 즉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던 고객들. 그치? 고객들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았던 고객들 중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오로지 only 36%. only야 only. 그러니까 50% 미만인 거지. 그치? 당연하지. 즉시 해결이 안 됐으니까. 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 Their call, 그들의 전화가 had been answered immediately, very quickly. 전화 응대가 굉장히 빨랐어요. 굉장히 즉시 이루어졌어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36%밖에 안 되네. 그치? 아까는 58%였어. 왜? 아직 문제가 즉시 해결됐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요?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됐다고? 문제 해결이 지연됐다고. 문제 해결이 지연된 고객들한테 이 고객 대상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only 36%만이 전화 응대 quickly 라고 대답했다고. 그치? 근데 얘들아 굉장히 새로운 얘기, 충격적인 얘기. In fact, 사실은 그 회사는 전화 응대 시스템을 자동화로 돌리고 있었어. 그럼 어때? 전화 응대가 다 똑같았겠지. 그지? 자동화된 앤서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대. 그럼 뭐야? 이건 결국엔 전화 응대가 58%는 빨랐다 생각하고 나머지 4%는 길었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 36%는 빨랐다 생각하고 이거 뭐 다 지금 똑같이 자동화로 돌렸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문제가
즉시 해결이 됐는지, 문제 해결이 지연이 됐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결국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차이는 크게 없었어, 기다리는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화 응대 시간에 대해서 고객들이 인식이 각각 달랐다는 뜻이에요. 그쵸? According to the survey. 그래서 whether a customer's problem, 그 고객들의 문제가 was solved, 어떻게 A 했는지 or not, 안 했는지, 그것은 whether는 지금 명사절로 쓰였네. 무슨 역할에? 주어 역할에. 커스터머의 문제는 was solved, 풀렸어요. 혹은 풀리지 않았어요. 여기 부사 들어가야 되네. 완전히 풀렸어요? 이전에 풀렸어요? 즉시 풀렸어요? 즉시 풀렸겠죠. 빠르게. 즉시 해결되었던지 아니면 or not, 해결이 즉시 되지 않았던지. 그치? 그 사실은 주어 whether 이하가 이끄는 절의 전체 문장이 명사절 주어, 그것은 had an impact on, 여기까지가 동사니, 그치? 영향을 미쳤어요. 고객들의 이러한 빈칸에. How fast, 그들의 전화 응대 콜이 had been answered, 얼마나 빠르게 응대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고객들의 뭐가요? 인식이겠네. 기대, 예상, 아니고 인식. 그치? 그 인식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쵸? 얘들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지금 답 맞추고 돌아다니면 숙제 검사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